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첫 2018년도에 첫 수업이니까 이제 우리가 포부를 가지고 되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자료를 4개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저쪽에 항상 써놓는 거는 인강 선생님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써놓은 거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4개 자료 중에 첫 번째 거 OT 자료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거에 이게 이제 사실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공부는 이제 계속 열심히 할 거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교재가 있는데, 아직 이게 원래 옛날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하나 나와야 돼서 다음 주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제 앞에 교육과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별책으로 할 거니까 일단 교재 의문스러우실까봐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밑에 이따 이제 오후에 하는 신론 수업에서는 이제 거기 질문들을 많이 그 전에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하고 수업 전에도 개강 전에도 하시는 게 이제 뭐 옛날 이제 그 신론도 계속 개정이 돼서 책이 많잖아요. 예, 그럴 때 혹시 예전 책을 갖고 계시면 빠진 부분만 제가 복사를 해드리면 돼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이제 우리가 막 몇 페이지 보세요 할 때 헷갈리니까 그거만 감안해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는 가장 나쁜 거는 옛날 책 있잖아요. 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남의 책, 필기가 되어 있는 책, 쉽게 말하면, 예, 그런 것만 안 사용하면 돼요. 사실 개정 전 책은 이제 보는데 페이지 수만 불편해서 그렇지, 새 거면 된다,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러신 분들은 개정된 거, 오스베라고 2015 개정하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이렇게 복사해드리면 되니까 미리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그 OT 자료의 뒤에를 한번 보시고, 오늘은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데, 10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예, 근데 정말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잘 안 지켜요. 예, 우리가 가장 안 지키는 건 사소한 걸 안 지켜요. 진짜로. 그쵸? 그래서 일단 정말 한번 집에 갔다 이거 붙여 놓으시고, 진짜 내가 이렇게 잘 지켜가지고 합격을 하나 안 하나, 예, 한번 확인을 하셔도 돼요, 진짜. 근데 일단 우선은 뭐 1번, 2번, 3번 이런 게 되게 식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식상한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처음에 1월, 2월에 열심히 하시다가 이 공부 자체를 사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냥 다른 길 가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개월 정도를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사실은 그 10개월 동안에 뭐 토일, 뭐 빨간 날 이런 거는 우리 관계없이 살아야 되고, 그냥 늘 10달 동안을 정말 진짜 공부만 하고 산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 계획들이 돌아가는데, 수업 자체를 빠지기 시작을 하면 벌써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피치 못하게 이제 뭐 남학생들은 뭐 어디 뭐죠? 그거 예비군인지 민방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바로 다음 날이나 이제 바로 올라가면 인강을 들어서 이제 진도를 밀리지 않게 해놓고 말하면 그건 열어주거든요. 예. 이제 그런 문제지만 사실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막 잡념이 들고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복습을 절대 미루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 해마다 이거 강조를 하고,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노트를 한번 걷어까지 봤어요. 예, 걷어서 필기한 걸 걷어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좀 잘하실래나 하고, 또 다시 이제 또 말하자면 어린애들 숙제 검사 해봤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냥 넘어갔지만, 정말 진짜 제대로 정리하신 분 잘 없었어요. 예, 그리고 노트 하나를 좀 새 걸 사가지고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막 있는 노트에 뒤에다가 연결해서 막 집에 나머지 노트 하는 거 있죠? 막 그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트 정리라는 게 그냥 옮겨 적고 필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는 그 노트 하나만 보면 그 안에 모든 게 있을 만큼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노트 정리를 하고, 노트 정리하느라고 힘들었다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날 배운 거, 책에 써온 걸 옮겨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노트 정리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진짜 그런 짓은 안 할 거고요. 뭐 걷어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그 노트에 정리한다는 거는 배운 거를 이제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이 교재 있고 뭐 신론 있고 프린트 있고 있어봐야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만약에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되니까, 일단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그날 배운 걸 가서
이제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저녁 무렵이면 끝나잖아요. 5시 전에. 그러면 이제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이제 밤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까먹기 전에. 근데 보통 안 그런단 말이에요. 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제 넘기지 말아라. 그날을 이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또 프린트물도 나가고 이제 처음에 많이 안 나가도 한 달 정도 나면 엄청 나가겠죠. 예, 뭐 이렇게 문제나 빈칸책 이런 게 나가는 자료는 그러니까 첫날 오늘 밤에 가서 내가 한 3-4시간 동안 노트만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또 우리가 이제 연결이 돼서 내용학을 들어야 되니까 이제 뭐 모레가 됐든 이렇게 해서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에 나오는 날 이제 그 문제지나 이런 건 항상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2장씩 가져가세요. 2장씩 이래가지고 그 복습 자료를 집에 가서 하는 거죠. 이제 빈칸 채우기 이런 거 자료는 충분하게 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3번째가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목요일 내용학을 듣고 어떻게 해서 이제 토까지 만약에 이제 정리가 됐다. 넉넉 잡고. 그러면 이제 일, 월, 화 이렇게 또 있잖아요. 그날은 사실 하루에 1시간만 자기가 정리해 놓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내가 이 말을 뭐 비싼 밥 먹고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면 1시간이 적은 것 같은데 되게 길어요. 근데 노트 정리한 거를 하루에 1시간 정도, 많이는 하지 마세요. 근데 하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내용학도. 그래서 1시간 보고 하루에 1시간 이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적이 돼서 속도가 나서 뒤에 가면 뭐 몇 시간 안 봐도 되는데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 월화는 수교 공부한다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교를 한다고 이렇게 이런 계획도 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사람 자기 스타일은 있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몰아치는 게 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이 수교 자체가 인문과학 성질을 띠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예, 그냥 조금씩 읽고.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공부하고 만약 월화하고 수업 듣고 근데 또 목하고 뭐하고 해도 한 3일 쉬었다가 또 하고 막 이러면 그게 되게 나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3번에 노트 만들고 뭐 4번 이게 3번 4번을 좀 잘 봐두실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처음 도전 초시생 같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2번째나 이런 우리 임용은 상당히 사실은 이제 첫 번째, 2번째 그러니까는 첫 번째 합격하신 분, 난 그게 더 희한한 것 같고요. 이게 정책이나 경쟁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희한해요. 첫 번째 하신 분이 정말 대단한 거고, 뭐 5번 미만 정도에도 그냥 합격을 하는 거는 진짜 평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초시생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껄끄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튼 이제 기존에 내가 공부한 노트가 있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또 하신 노트가 있고 이런 분도 있어요. 여튼 자기 기존에 노트가 있든 기존에 책이 있든 특히 신논 같은 거 기준으로 교재 연구나 이런 거 기준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시면 새 책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꽤 비싼데 책도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많은 책도 필요 없어요. 교재 연구, 신논 뭐 해봐야 크게 보면 이제 기본 우리 이론수업만 해봐야 3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강 선생님들 특히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 선생님, 인강 선생님이 많거든요. 이제 집에서 다시 이제 혼자 계획에 맞춰서 하시는 선생님들은 특히 그 교재를 3권을 해야 돼요. 거기에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고 내용이 있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이게 집중을 좀 덜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쁜 점이 계속 이렇게 흔히 말하는 게 재도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이거 임용 말고도 모든 시험이 그래요. 모든 시험이 재도전을 할수록 합격률에서 자꾸 멀어지는 게 실력은 자꾸 싸지는데 합격에서 자꾸 멀어지는 게 그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자기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 막 아무 일도 없이 우리 이제 선생님이 파술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고 막 따라오고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2번 이렇게 하신 분들은 본인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뭐가 아닌 것 같은 게 의문을 갖고 사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노트 필기 특히 그럼 나 작년에 열심히 내가 노트 필기한 게 있는데 나 또 하라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해야죠, 노트 필기. 그 노트를 차라리 제 마음 같아서 버려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싫으면 새 노트를 정리하고 이제 한번 비교해보는 거죠. 빠뜨린 건 없나. 그리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내가 왜 이걸 안 적었지 이럴 수도 있고 뭘 빠뜨린 것도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 괜찮은데 작년 노트를 또 눈으로만 읽겠다 이런 거는 진짜 그거는 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시는 분들 노트하고 책은 새 거를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에도 밑줄 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그냥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잖아요. 화면에다 이렇게 그냥 내 책 이렇게 보는 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교수학습법을 가르칠 때도
되게 스스로 구성해야 되고 능동적인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진짜 공부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 10가지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여기 이제 뭐 참고로 써놓은 거예요. 뭐 누가 이제 물려받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새 책을 주면 물려받고요. 뭐 본인이 막 필기하고 밑줄 치고 이런 책은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뭐 그러시면 이거 뭐 누가 걸릴 일은 아니니까 같이 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잖아요. 지금 촬영이 되니까 그 말은 나중에 하고. 여튼,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걸 새 거로 해야 돼요. 예, 새 걸로 해야지 모든 자료 이런 것도 다 작년 걸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이제 이 밑에 제가 연간 커리를 넣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 연간 같이 공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오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제일 좋은 건 수학교육론은 이제 뭘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커리큘럼, 밑에 커리큘럼을 따라오면서 그냥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욕이 넘쳐서 예를 들어 지금 1, 2월인데 막 이제 신론하고 이거 2개 하는 것도 벅차거든요. 근데 막 그냥 나는 뭐 교재 연구 책도 볼 거고 뭐 막 그냥 책만 싸놓고 막 이런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불안하면 5, 6월에 지도서 특강을 하니까 일단 아직은 좀 안 봐도 되고, 이게 또 그 다음 3, 4월에 교재 연구를 할 거니까 내가 그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 밑에 제가 연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만 따라와서 하는 거라도 좀 제대로 하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뭐 한 번이라도 2번째, 3번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이제 공부는 내가 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잘 실천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이웨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계획을 짜고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라는데 꼭 저거 하고,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냥 혼자 집에서 하는 거고, 아니면 옛날 막 20년 30년 전 올라가서 막 산에 들어가서 하면 돼요. 짐 싸집어지고 막 절에 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과를 늘려가지고 짧은 시간, 10개월의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안에 공부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마이웨이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 이래도 되겠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위험한 거는 스터디 조원들은요, 사실은 이제 스터디를 짜서 공부를 할 때 서로 이제 내용을 공부하고 막 힘든 거를 얘기하고 이런 걸 정말 좋아요. 근데 아주 중차대한 문제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합격한 사람도 아니고 또는 합격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니까 요령 같은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솔깃한 거죠. 우리도 편하고 싶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스터디의 활용은 공부만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막 요령을 터득하거나 나한테 안 맞는 방법. 나는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는데 1시간이 더 걸린대요.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는데 1시간이 더 걸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0개를 1시간 넘게 외우면. 근데 좀 스타일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나서 나중에 이제 잘 외워지는데, 처음에 그게 외우기가 싫으니까 막 요령을 배우려고 막 여기저기 막 남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걔는 10분에 막 100개 외우는 애한테 요령을 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위험성이 좀, 예를 들자면 조금 장수생들의 잘못된 막 그런 요령들을 이렇게 잘못 들으면 이게 이상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말자, 이제 그 소리예요, 그게. 그리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자,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말이에요. 이걸 정리해라, 노트 정리해라, 뭐 웬만하면 뭐 책을 꼭 새 걸로 써야 돼, 이런 말들을 잘 들어야 돼요. 뭐 개인적인 상황이나 형편이 좀 뭔가 좀 불편한 게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공부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다 해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와서 의논을 항상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10번은 이게 합격하는 사람을 보면 뭐 막 수학 내용학도 엄청 잘하고 막 수교도 막 엄청 잘하고 못하지는 않죠. 근데 잘한다고만 반드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또 열심히만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막 하루에 12시간씩 했다 이런다고 또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는 하면 돼요. 근데 이 말이 좀 식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책상 안에 진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책상 앞에 붙여놓으시고 정말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고 현실 나머지는 좀 약간 이제 정신적인 거지만 노트 정리하고 새로운 교재로 공부하는 거, 이 수업 빠지지 않는 거, 복습하는 거 이거는 뭐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급하게 마음 먹는다고 뭐 될 일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게 이제 2번, 3번 하신 분들은 이게 말 그대로 내용학보다는 한국말이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몰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1, 2월에 좀 기본을 해놓고 뭐 3, 4, 5, 6월은 나는 내용학을 뭐 공부를 하다가 이제 6, 7, 그러니까 뭐 7, 8월에 문제를 좀 풀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계획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냥 조금씩 하면 돼요. 월 조금씩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쌓아나가는 게 낫지 이만큼 뭉태기로 하고 막 안 하고 이러면 감이 떨어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첫 번째 OT 자료 이제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정말 그 2가지 노트 정리, 복습의 노트 정리 그리고 이제 노트 정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가져와서 보면 제가 이제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드리고요. 그냥 잘 정리하면 돼요. 우리 대학교 때 막 전공 들을 때 노트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세세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위에만 지금 보시면 되는데 뭐 자료에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면 자료 보시고 그 기출문항 영역이라는 거를 가장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교육 과정이랑 그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 이론이랑 교재 연구 지도서 이렇게 크게 3개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육 과정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완전 이제 정말 실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가운데 교수학습 이론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연구지도서는 이제 그 교과서를 통해서 말하자면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교재나 이런 걸 보면 앞에 이제 뭐 따분한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뭐 수학이란 뭐냐, 수학교육이 뭐냐, 이제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책이 나오면 책으로 이렇게 정리만 좀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처음 할 때 항상 교육과정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요. 근데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저기부터 진도를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1차부터 7차까지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2007, 2009 그러면은 9개. 지금 이거까지면 10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대한 개정도 이제 한번 살펴는 봐요. 근데 사실 그거를 막 뭐 면밀하게 보고 이럴 필요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2015 개정이면 2015 개정이 출제가 되고 그 전에 2009 개정하고 이제 비교해야 되고 이제 변화된 사항을 알아야 되니까 거기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지루하게 1차, 2차부터 해가지고 2015로 오지 않고 저는 2015를 먼저 이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뒤에는 나중에 봐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 교재나 우리 아직 책이 없지만 교재로 보시면은 꽤나 이렇게 중간부터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중간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중심을 항상 새 교육과정에 두는 거예요. 예. 중심을 새 교육과정에 두고 나머지는 이제 곁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을 먼저 해야 중요한 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뭐였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앞핀만 빼는 거예요. 막 열심히 1차, 7차 다 하고 막 2009 개정까지 하고 막 힘 다 빠졌는데 그 다음에 2015 개정을 하면 이제 약간 집중이 떨어져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 2번 좀 두꺼운 자료가 이제 별책으로 아마 다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요걸로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 오늘은 만약에 이걸로 갖고 계시면은 이제 책이니까 편리하긴 하죠. 근데 안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크게 뭔가 헷갈리면 이거를 이제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2차까지도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귀중한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5 개정을 한 건 요거를 가지고 2015 개정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재에 나오면 교재에서도 또 201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다시 보는데 이게 사실은
혼자 맨날 뭐 읽는다고 눈에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이렇게 반복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은 이걸로 2015 교육과정을 먼저 공부를 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넓적한 것도 뭐 이렇게 하나 드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 말하자면 여기 7, 9 이렇게 세 번 개정한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라고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2015 위주로 해야 되는 거고, 요걸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거랬는데 2007도 빼도 돼요, 거의. 근데 이제 그냥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은 아까 말한 이 별책에 있는 그 모든 공통사항, 초중고 공통사항인 교수학습 방향, 평가 방향 뭐 이런 것이 이 안에 있거든요. 이제 지금 볼 건데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이제 이 맨날 말을 해도 안 저기 하시길래 이게 너덜너덜해져요. 막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걸 차라리 뭐 무슨 장사하는 것 같아요. 저 복사를 한 거예요. 저 코팅을 한 거예요. 이래갖고 이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맨날 이렇게 봐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다 외우는데요. 이게 우리가 무슨 뭐 데피니션 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감고 뭐 문제 해결에 관련된 거 추론 이렇게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수교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 거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 깨알 같은 건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 편하긴 해요. 근데 이건 참고인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정말 이 두 개는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두 개가 뭐냐? 2015 이제 개정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 아예 코팅을 해보니까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왜 2015부터 우리는 진도를 나가는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 어차피 우리 이거 다 들으신 분은 똑같이 신론을 이따 들기 때문에 신론을 나갈 때는 대신에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앞에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나가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우리는 우선 이 자료, 두꺼운 자료를 펴놓으시고, 예. 여기서 이제 두꺼운 자료에 처음에 이렇게 한 장을 넘기고 내용 뭔가 좀 예. 보시면은 이 컨텐츠 이런데 이제 한 장 쬐끄만 걸 넘기시면은 왜 거기 이제 과목명이 있죠. 뭐 수학,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수학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에서 공통 과목에 그 수학이 있고요. 공통 교육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게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거 수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고2가 되면서 배우는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이제 수원, 수투, 미적, 확률 통계 이거 다 배우겠죠. 고2 때 이제 이과라면.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진로 선택이라고 이제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뭐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게 이제 내려갔는데 예전에 막 2007차 2007 개정 이런 거 할 때도 무슨 뭐 이산수학이니 뭐니 이렇게 막 나눠서 해결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정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거의 그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여튼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제일 중요한 게 중학교 1, 2, 3 수학하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그 다음에 이제 수, 원, 투, 미적, 확률 통계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지도서 할 때도 그러고 아주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제 개정을 하면서 항상 예, 우리나라에서 개정을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들이 있죠. 뭐 우리의 방향이다, 뭐다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그 다음 장 넘기면 이제 성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성격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처음 기본 이론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이제 봐요. 예. 아까 B4 사이즈로 나누어진 거에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우선은 그래도 도대체 뭘 주장을 해놨나 이렇게 봐야 되니까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박스를 쳐 놓으시고 예, 수학과는 수학 개념 원리 법칙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의사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량할 수 있다 이렇게 박스를 쳐 놓으시고 그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수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의 그 컨셉인 거죠. 컨셉.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되게 좋은 말은 다 있는 거예요. 예. 뭐 논리적 사고, 합리적 문제 해결 뭐 이런 거 수학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발달해 와서
학생들이 수학 학습을 통해서 뭐 규칙성, 구조, 아름다움도 느끼고 뭐 실생활 문제도 해결하고 결국에는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 민주적 소통 능력 이런 인재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게 거기 밑에 보면 초등학교 수학 내용만 이렇게 또 밑줄이나 박스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수학 내용 밑에 있어요. 거기에 또 박스 쳐놓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결론적으로는 초중고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뭐 영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눈 감고도. 근데 제가 그 말이 그게 외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1월, 2월 달에는 그래서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게 이 뭐 밑줄도 밑줄이고 이렇게 노트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1, 2, 3, 4, 5, 6 되면 문제 풀기 전에는 문제풀이 반 전에는 다 외워지거든요. 근데 눈 감고 외우는 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제 말한 대로 초등학교 영역에 이제 수,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 가능성 이렇게 영역 있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영역도 수, 연산, 문자식, 함수, 기하, 확률, 통계 이렇게 영역. 이런 영역이 영역까지만 밑줄 쳐놓으세요. 그런 건 다 외워야 돼요. 예,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오늘 막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읽으면서 초등학교는 수,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 가능성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중고는 수, 연산, 문자식, 함수, 기하, 확률 이렇게 이제 5가지 영역이고 사실은 거기서 문제가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런 영역을 잘 알아둬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럼 초등학교는 안 하는데 우린 초등학교를 안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중학교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적인 거랑. 그래서 그걸 좀 몇 가지는 그냥 이렇게 훑어놓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또 정말 헷갈리면 초등학교 5, 6학년만 조금 봐두면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갖고 거기를 잘 안 받아두면 이렇게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중1에 해? 초등학생이 해? 이렇게 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초등학교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지 뭐 초등학교가 막 출제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의 마지막 단락도 보이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습한 수학은 고등학교에서의 토대가 되고 이제 또 밑줄을 쳐놓을게요. 그래서 자연, 공학, 의학뿐 아니라 경영, 경제, 인문, 예술, 체육 지금 쭉 밑줄 치세요. 나아가 창의적 역량을 갖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2015에서 이제 가장 주장하는 게 그 창의 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2015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거는 이제 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초중고의 교육 과정만 본다 그랬어요. 먼저. 예. 그래서 아무튼 창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을 하겠죠. 여기서 그런 애들을 만들겠다.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셔서 기능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야 한다. 거기까지 밑줄을 치고요. 그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은 이제 외워야 되는 항목인데 사실 요런 거는 지금 들으면서도 외워버릴 수 있는 거죠. 예. 문추, 창의, 의사, 정보처리, 뭐 태도 및 실천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2009 개정에서는 이제 다른 말로 수학적 과정이라는 말로 이렇게 외운 게 있긴 있는데 거기다가 3개가 더 추가된 것 뿐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우선 지금 6가지 수학, 교과, 역량 6가지를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예. 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동글뱅이 쳐놓으시고요. 또 한 2줄 띄면 밑에 추론도 보여요. 또 동글뱅이 치시고 추론 밑에 보면 창의 융합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의사소통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정보 처리가 있고 또 태도 및 실천이 있고 자, 그래서 일단 그 문제 해결 이제 동글뱅이들은 다 쳐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된 게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6가지 핵심 키워드만 일단 기억을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수학 교과 역량 함량을 통해 이 6가지 함량을 통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가는 미래 사회에 거기도 다 밑줄 치세요. 지금 구성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개인의 잠재력, 재능 발현할 수 있고 수학 필요성, 유용성 이해하고 즐거움 느끼고 흥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새 교육, 예전에도 똑같아요. 이 성격 부분은. 근데 새 교육과정이든 뭐든 요 수학과의 어떤 전체적인 성격과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목표가 있어요. 뭐 똑같은 소리예요. 목표랑 성격랑. 결국 이제 훌륭한 인재를 키우겠다 이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격하고 목표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보는 건데 그 목표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목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볼 수 없을 때 이제 넘어가지만, 예를 들어 오늘 이 별책을 뭐 진로 선택 전까지 우리가 나갔다 그러면 이제 복습 노트 필기, 노트 정리하시기 전에 거기는 이제 정독을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독을 다 해서 하고, 거기 가지고 이제 다 된 다음에 노트에다 옮겨보고 이러는 거니까, 이제 밑줄 치라는 거는 사실 거의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 이제 정독은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초등학교가 바로 나오잖아요, 표가. 거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초등학교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에 보여서 좋은데 왼쪽에 수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이 5가지 영역 있죠. 예. 최소한 우리가 뭐 사람이라면 이런 말까지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중고 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의 영역이 5가지가 뭐가 있구나. 이제 그건 알아야 돼요. 뭐 암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아니까 지금 이렇게 알잖아요. 예, 뭐 수연산에서 당연히 언제나 그렇게 하니까 애들한테는 이제 기하라는 말보다는 도형,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뭐 규칙성, 뭐 확률 통계라는 말보다는 자료화 가능성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 2, 3, 4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5, 6학년 쪽이 중요해. 왜? 중학교 1학년하고 연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 6학년에 수연산에서 보니까 거기 보시다시피 약수, 배수, 약분, 통분, 분수, 소수 이런 게.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 다 배웠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저도 어쩔 때가 아니라 헷갈려요. 우리 언제 뭐 계산했지? 초등학생이 뭘 배우는지 제일 안 헷갈리는 건 물론 초등학교 선생님은 당연하겠지만 선생님 빼고는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좀 안 헷갈릴까 싶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6학년은 이런 걸 배우고 밑에 보면은 그 자연 손합 계산, 자연수, 자연 손합 계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가면 음수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 그거 이제 통분해가지고 배우고 위에서 이제 약분 통분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 소수의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다 5, 6학년 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소수의 곱셈 분수의 곱셈 나눗셈 이런 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유리수, 정수 나오는 거예요. 정수가 본격적으로 음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가서 역수 이런 거를 배운다고요. 그럼 역수 배울 때 우리가 가르칠 때 서로 곱해서 서로 곱해가지고 1이 나오는 수 해서 이제 역수를 지도할 때 하는데 이 역수할 때 사실은 이제 분수를 애들이 배우니까 뭐 3분의 4다 이러면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는 게 역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의 자리가 바뀌는 게 역수가 되는 이 개념을 중학교 1학년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정의를 내리고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얘네들이 다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5, 6학년 부분을 좀 꼬집어 본다.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이제 딱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5, 6학년 때 여기까지 계산하는구나. 아, 그래.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뭐 합동이라든가 뭐 대칭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애들이 5, 6학년 때 배우고 초등학교 5, 6학년 그러니까 수학이 진짜 어려워요. 거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막 직육면체, 정육면체, 각기둥, 각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구, 뭐 원뿔 이런 거 여기서 다 배워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알아두자는 거야. 아, 5, 6학년 때 이렇게 심오하게 가르치네. 우리가 5, 6학년을 다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주율 3.14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다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파이로 바꿔서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 5, 6학년 때 이렇게 했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 비례식, 뭐 비와 비율 뭐 이런 거, 평균이라는 거, 그림 그래프 정도 간단하게 그려서 하는 거 이런 거 다 5, 6학년 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정리해드린 이유가 지금 5, 6학년 때 뭘 배웠는지를 알아야 중학교로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막 또 집에 가서 하실 때 뭐 5, 6학년 걸 막 암기하고 이러시지 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사실 초등학교 내용에서 이제 뭘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볼 필요가 없는데 이제 집에서 막 초등학교 때 뭐 했나 이제 지금 뭐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한번 보시려면 이제 한번 복습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쭉 넘기시다 이제 28쪽, 27, 8이라는 데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초등학교 거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예, 1학년으로의 연계성 이것 때문에 좀 한번 눈여겨 봐두시라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2차 시험이 중요하다. 뭐 원래도 중요했어요. 사실 옛날에도. 예. 그러니까 이제 2차 시험 같은 거 하고 교재 연구 공부하고 이럴 때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중학교 1학년 거 무슨 수업 실현을 해야 되는데 막 내용을 몰라. 막 초등학교 때 이걸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몰라. 막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분만 확실하게 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가서 또 이게 막 이것만 보면 지루하니까 이제 이거 보다가 아까 나눠드린 기출문제도 하나 볼게요. 예. 자, 지금 이제 중1, 3, 중학교 1, 3학년에 이제 전체적인 건 이따 그 큰 비교표에서 볼 거니까 지금 너무 걱정 마시고 부분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중학교 1, 3학년, 1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아까 말한 5가지 영역 수 연산, 그 다음에 문자와 식,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기하, 그 다음에 함수, 요 영역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거죠.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서 수 연산, 그쵸? 문자와 식, 함수, 그 다음에 기하, 순서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요. 예. 확률과 통계, 다 알고 있지만, 그쵸? 지금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내 머릿속에 그냥 딱 이렇게 짱박아 놓으려고 그러죠.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자꾸, 집에 가서 복습을 좀 줄이고, 잠을 넉넉히 안 자면 공부가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저희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저 지도 교수님이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모임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죠? 대한수학회 자체에서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10시간이라는 수면 시간을 자기 몸에 안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밤에 못 주무셨잖아요. 이러면 중간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 연구실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쁜 거 뭐라고 하는데, 간이 침대, 좋은 말로. 거기서 누워서 자요. 그 시간을 채워야 된대요. 아니, 그리고 이게 막 증명을 해야 되고 막 수학 공부해야 되고 이럴 때 막 머리가 안 돌아가면 잠을 잔다 하시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이 한데, 근데 지금 자고 일어나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집중을 해서 집에 가서 잠도 좀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하면요. 정말 수업을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돼요. 3시간 수업을 정말 30시간 막 공부한 것처럼 막 집중을 해서 막 수업 듣고 이제 남이 있다가 막 진 빠질 정도로 막 집중을 해서 들을 때는 그때 막 외우는 거예요, 같이. 이게 우리 내용학만 막 문제 푸는 게 아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막 옆에 막 쓰면서 막 이렇게 다 외우고 아까 지금 벌써 제가 꼭 지금 듣는 순간에 그냥 내 머릿속에 집어넣자는 게 수학 교과 영역 6가지. 그 다음에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딱 중학교 영역을 말해. 이러면 또 당황할 수가 있어요. 여튼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련된 걸 이제 하고 왔다 지금 그 소린데, 그래서
각자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근데 그 특징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미세한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 위에 그걸 이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한번 그 위에 설명 있잖아요. 중1, 3의 수와 연산의 밑에 수는 방정식의 해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해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중학교 때 우리가 거기까지 배우죠. 그리고 애들한테 수체계에서 사칙 계산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수학 자체는 그냥 이제 수 연산 자체는 상당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나, 두 개, 세 개, 세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밑에 보시면 박스에 소인수 분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도 이제 계속 혼자 이 묶음을 보시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 정수, 유리수가 1번, 2번이 그러니까 중1 거잖아요. 중1 거예요. 그리고 2번이 유리수, 순환소수가 중2 거. 그 다음에 제곱근 실수가 중3인데 그냥 아시면 넘어가도 되고 나는 모르는데 처음 들어 막 이러면 표시를 해놓으세요. 예. 소인수분의 정수, 유리수는 중1,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 순환소수 중2, 제곱근 실수 중3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벌써 이러면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머릿속에 그런 게 가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 뭐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저절로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 1학년의 거, 중학교 2학년의 거, 중학교 3학년의 거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생각이 떠오르잖아. 우리 이제 생각나죠. 중3 때 루트를 처음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중2 때 뭐 뭘 유리수 배웠고, 순환소수 배웠고 이렇게 생각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뭐 다 관계없는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그 비닐하우스가 있고 한 거 뭐 딸기도 겨울에 먹고 아주 고려짝 옛날엔 그런 걸 안 했잖아요. 그거 헷갈리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사교육이 너무 발전이 돼가지고 이 영역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려 하시는 사람이 많아요. 막 1학년 때 3학년 걸 배우고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배우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학습 요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호, 용어, 기호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어렸을 때 배워서 알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구분을 하는 거죠. 소수, 합성수, 거듭, 제곱, 지수, 뭐 및, 이거를 지금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용어라는 거. 그러니까 혹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이게 중학생들이 하는 거야? 고등학생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자는 거예요.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통틀어 유리수, 절대값, 교환, 결합, 분배, 역수, 유한, 무한, 순환, 뭐 순환 마디, 제곱근, 근호, 무리수, 실수, 분모의 유리와 뭐 양해부, 음해부 그 기호들 있죠. 부등호, 절대값, 이런 루트 기호 이런 것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한 번 볼 때 반복해서 보는 게 소설책 읽듯이 보면 안 되고 진짜 막 눈 빠지게 봐야죠. 예. 그러니까 여튼 지금은 그런 이제 용어 기호 같은 게 있다. 중학교에서 여길 넘어가지 않는다. 이걸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더 중요한 게 이제 나다죠, 나다. 예. 영역으로 보면 교수 학습상의 유의사항,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이건 진짜 거의 외다시피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써야 되는 상황보다는 알고 있으면 되니까 눈으로만 좀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자, 일단 보세요. 거기 점이 9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중1, 2, 3의 수와 연산에 그 유의사항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사실은 또 첫 번째 유한소수 전까지 점 4개가 중학교 1학년이고 점 2개가 중학교 2학년이고 밑에 점 3개가 뭐 중학교 3학년인데 그걸 구분하진 않으셔도 돼요. 이제 어차피 단원을 학년별로 아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자연수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것만 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때문에 그 이유가 발생한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소인수분해 배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또 중학교 때 똑같은 걸 가르칠 필요는 없으니까, 아니 말을 거꾸로 했어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배워요. 약수, 배수를. 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올라왔을 때 겹치는 걸 빼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 지 혼자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초등학교에서부터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약수, 배수, 소인수분해 이런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배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연결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점일이 있는 거고.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이라는 거지 막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그러니까 변경이 돼서 중요한 거지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막 크게 막 이렇게 어떤 문제로 만들기가 애매모해요. 예. 단답형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그래요. 다양한 상황을 이용해서 음수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이것도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학생들에게 음수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의 사칙 계산 원리는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요 두 개를 보시면 이제 제가 가지고 계신 자료, 아까 얇은 거 기출문제 확인 자료라는 걸 보셔도 되고, 지금 칠판에 요거 보셔도 돼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띄웠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올해 11월, 벌써 작년이 된 거죠. 올해가 아니죠. 11월 25일 시험 본 거에 이제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생각도 어쩔 땐 드는 게, 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 해서 뭐 그대로 복사해서 문제 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자, 근데 예전에도 이랬지만 이렇게 잘 출제가 돼요.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다르게 내기가 그러니까 그냥 요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 안에서 이거 이제 가져온 거예요. 두 개를. 예, 두 개를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아까 제가 뭐 그 말한 게 뭐냐면 어떤 다른 식으로의 문제를 출제하기가 애매모하기 때문에 이 유의사항에 근거한 어떤 걸 당신들이 이제 찾아내라 말하자면 이런 뜻으로 출제하기는 아주 좋아요. 아까 최대 공약수 그 소인수분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펼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근거로 이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을 근거로 이제 다른 문제를 푸는 건데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주어지면 안 외워도 되네. 그러니까 제 말이 외운다는 게 이 아이를 뭐 구구단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수화 연산 영역에서 말하자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시면 유의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유의해야 할 상황을 내가 다 기억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1 아까 말한 초등학교 때 자연수까지 다 연산을 잘하는 애들한테 중학교 1학년이 와서 처음 음수를 배울 때 애들이 음수를 싫어하니까 막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어떤 현실 세계가 됐든 수학적 직관적 모델이 됐든 저렇게 다양한 상황을 이용해서 음수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정수의 사칙 계산 원리가 이제 뭔가 모델, 뭐 샘돌 모델, 우체부 모델, 뭐 수직선 모델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게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조금 뭐 수직선 모델은 그래도 좀 유용하긴 한데 뭐 현장에서는 이제 더 다른 걸 많이 쓰죠. 우리나라하고 좀 안 맞게 뭐 우체부 모델 이런 걸 사용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여튼 이제 요게 등장을 했고 그 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시겠지만 그 자료에 평가 방법인 유의사항이 있는 이것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유의사항이나 교육 과정이나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는 50% 이상이고 거의 100% 이상이 그 늘 출제되는 베이스에 깔리는 것까지 하면 100%예요. 교육과정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출제가 된 거고 이제 문제로 보시면 뭐 화면이 안 보시면 선생님 자료들 보시고요. 문제 보면 이제 여기 있잖아요. 뭐 수연산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이 1분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샘돌 모델을 이용해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뭐 보완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서술해라.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교육과정하고 또 뜬금없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교재 연구하고 지도서를 배울 때 하지만 지금 이제 그걸 보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답안을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림으로 작성을 하려니까 이제 그 답지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보완하는 방법이 뭐다. 이제 이렇게 그 샘돌 모델 썼고 보완하는 법 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그 기억 밑에 저기 유의사항의 니은 여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수학 문제를 제시해라. 이 니은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하지 말라는 거. 사칙계산 2학년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2학년산 여기선 하지 마라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루지 마라. 그래서 2학년산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2학년산 뭐 사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닌 연산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중요한 게 이 그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과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은
그냥 대놓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그냥 나 문제 나와 이러고 나오는 게 비단 올해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는데요. 여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벌써 문제를 보셨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이제 공부할 때 좀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도 그러잖아. 이 수학 배워서 뭐해? 막 이러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기를 왜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잘 봐둬야 되냐면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잘 봐두자 지금 그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 좀 수의 소수 표현, 분수 표현의 장단점을 생각하고 각각의 표현이 가지는 유형성을 인식한다. 그 다음에 유한소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것 다루지 않는다. 순환소수 분수로 고치는 것, 이제 순환소수 계속 0.333333 이런 거 고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분수로 고치는 거는 순환소수가 유리수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다룬다. 그거는 이제 2014학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그거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똑같이 반복이 되려면 좀 시간이 흐르겠죠. 다른데 낼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건 2014학년도에 출제가 됐다. 그 중학교 2학년 유리수 순환소수 부분이 나오면서 이하고 비슷하게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과 평가 여기는 그동안에 출제된 거를 분석해보고 봐도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 오진 않아요. 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걸 보고 다른 문제를 푸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이따 하겠지만 교수학습 방향은 정말 써야 돼요. 손으로.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정말 암기를.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이렇게. 아, 애들을 가르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유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밑에 제곱근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곱근하고 무리수 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도입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피타고라스 자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가거든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표에서 보니까. 여튼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다시피 뭐 직관적으로 무리수 존재를 이해시킨다. 이제 그거는 2009 개정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고요. 실생활, 직관적 뭐 이런 식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는 여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안 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는 복잡한 거 하지 마라, 복잡한 거 하지 마라. 사칙 계산 이외에 2학년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이렇게 부정적인 거,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나쁜 이유가 아니고요. 이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되잖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그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그 유의사항을 좀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학습량을 줄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학습량을 줄여줄 때 지금 2009부터 사실은 학습량을 경감하겠다는 그 말은 뭐 옛날 4차부터 계속 나와요. 학습량을 줄이자, 학습량을 줄이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자 했는데 그냥 맨날 말만 나오지 현실적으로 안 나오고 아주 적극적으로 한 게 그나마 2009 개정에서 전체 그 전에 교육과정에 비하여 그러니까 만약에 뭐 책으로 이렇게 싸놓고 있다 그러면 한 20% 이상을 줄여준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막 단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쉬워졌죠. 근데 쉬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가를 해서 너무 문제를 어렵게 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너네 이렇게 어렵게 내지 마. 이래서 이걸 나온 게 평가 방법 유의사항이에요. 쉽게 이해하셔야 돼요. 평가 방법 유의사항을 준 건 선생님들이 하도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서 근데 이제 선생님들 다 뭐 초임 교사들이 시험 문제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지만 여튼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줄여야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쉽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뭐 무수능이 나올 때는 뭐 수능 쉽다고 하는 애들 뭐 잘하는 애만 쉽지 못하는 애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여튼 지금 중학교 거 영역을 좀 하고 좀 쉬었다가 교수학습 평가 방향 중요한 걸 할 거니까 일단 우선 문자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문자식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좀 천천히 갈 때 외워버리시면 돼요. 수연산은 벌써 2014년도, 2018학년도에 유의사항이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수와 연산은. 그리고 수와 연산 같이 아까 샘돌 모델도 예전에도 2015학년도에도 출제가 됐어요. 샘돌 모델, 수직선 모델 이것도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귀에 들으시면서 저거 출제가 잘 되는구나. 근데 이 수연산, 중학교 1학년의 수연산은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틀린 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를 잘 다니고 중학교라는 걸로 이제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수학의 개념으로.
그럼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자 제일 중요한 데가 수연산의 음수 지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출제가 더 많이 될 확률이 많아요. 한 번 나왔다고 안 나오지는 않고 유형이 바뀌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와 식 볼게요. 문자와 식은 이제 문자는 수량 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수학적 언어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되게 좋죠. 문자와 식, 문자랑 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박스가 이제 학년의 단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1번, 2번이 이제 말하자면 1학년, 그 다음에 2번이 3번, 4번이 2학년, 뭐 5번, 6번이 3학년, 뭐 이제 이래요. 이래요. 그래서 거기 3학년에 좀 특이한 점이 다 조금씩 있기는 한데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제 곱셈 공식을 지금 2009에서는 중학교 2학년들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중학교 3학년으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3학년에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뭉쳐버렸어요. 곱셈 인수분해를 단원이 떨어져 있는 거 한 단원으로 이렇게 뭉쳐버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해야 돼요. 아, 왜 뜬금없이 뭉친 거야? 사실 곱셈하고 인수분해 마찬가지로 역연산이거든요. 그죠? 서로의 역연산이라 뭉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한 단원에서 곱셈 공식을 실컷 배우더니 그 다음에 다른 단원으로 가가지고 인수분해 가르치고 이러면 애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뭐 여튼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이렇게 보시면은 4번의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4번에 제목이 1차 부등식, 연립 1차 방정식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뜯어보고 앉아있는 게 참 정말 진짜 시험 공부하라고 보는 거지 진짜 재미없어요. 그쵸? 뭐 학년에서 뭘 하고 어쩌고 이런 게. 근데 거기서 지금 중요한 게 다시 이게 왔을 때 보게요. 여기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네, 저쪽에 보시면 그 문자 교사 A가 그러죠. 문자와 식 영역의 내용 중 일부가 바뀌었어요. 다항식 곱셈과 인수분해를 통합하여 학습하도록 하였고 지금 그게 제가 한 얘기예요. 중3에서.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 과목 교육과정의 문자와 식 영역 용어와 기호, 이 용어와 기호라고 썼어요. 옛날에는 그 가를요. 학습 요소를. 그래서 아무튼 용어와 기호에 있던 내용 중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막 시험 볼 때 너무나 자세하게 읽으면 이게 말이 좀 헷갈려요. 제가 봐도 저 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2009 걸 하나 낑겨 넣느라는 거예요. 어렵게 내겠다고 한 바퀴 돌린 거죠. 저 2009 말 안 써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래도 변화된 거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2015인데 2015에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쉽게 풀었으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간 걸 찾으면 되는데 그 이유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보내버린 건 무조건 모든 이유가 다 애들이 어려워서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그래서 보내버린 이유인데 굳이 뭐 예전에 문자식 영어의 용어와 기호에 있던 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연립부등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이면 연립부등식을 중학교에서 안 하고 고등학교 가서 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문서상에서 표현을 하려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연립부등식 중학교 때 안 하고 고등학교 가서 한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꼬아놓은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2009를 뒤에 거꾸로 본다 그랬지만 2015를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4번에 이제 여기서는 연립 1차 방정식만 한다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아요. 지금 교수학습방법 유의사항의 이 전체적으로 교육 개정에 변화된 걸 가지고 이 1번 문제는 올해 문제는 1번은 이렇게 교사들끼리 뭐 얘기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문제는 조금 뭐 그렇게 막 골머리를 쓰면서 문제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좀 그렇죠? 예, 너무 쉽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여튼 뭐 그래서 여기 영역이 그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식 하나 나왔고 수화 연산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벌써 올해 그러니까 한 연도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교수학습 방법의 또 이제 유의사항을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성, 유효성 인식 이건 늘 형식적으로 나와요. 예, 다양한 상황을 이제 학생들에게 맛보게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을 보면 일상 언어와 공통점, 차이점. 이제 애들이 문자 배우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헷갈려서.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은 지수가 자연수. 동글뱅이처럼 기억을 꼭 해놓으세요. 안 헷갈리시겠지만 중학교에서는 지수 자연수만 해요. 안 헷갈리겠지만 중학교에서는 지수를 자연수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항식의 나눗셈도 진짜 애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이제 몫이 다항식이 되는 간단한 것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부등식도 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도입을 하고 실생활 문제, 그 다음에 해가 문제 상황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거 이런 활동을 많이 시키겠다. 어려운 문제를 풀리기보다는. 그 다음에 수에 대한 사칙연산과 소인수 분해가 다항식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인수분해 말하는 거죠. 예. 숫자만 가지고 분해하는 게 아니라 식도 인수를 분해한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정도 선에서만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가르치고 아까 같이 곱셈공식과 다항식의 인수분해의 역관계 그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에게 꼭 인지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원으로 묶어버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2차 방정식의 해는 실수. 그러니까 지수 법칙은 지수는 자연수, 2차 방정식은 실수. 지금 뭐 인강 선생님도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쿨하게 넘어가시면 되는데 혹여 나는 이런 게 좀 헷갈렸고 몰랐다 하시는 분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연수, 실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다시피 그 교수 학습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학습 요소 안에는 이제 없지만 가르치고 배울 때는 써라 이런 게 그런 뭐 가감법, 대입법 이런 거 옛날에 우리는 엄청 썼는데 2009가 되면서 그런 게 말이 없어졌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쓰는 말이 있고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냥 교수 학습 상황에서는 좀 써도 된다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 가급적 선생님들이 이런 말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 점점 이제 없애트려야죠. 애들이 헷갈리니까. 그리고 뭐 복잡한 문제 다루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거기 다항목에 중요한 것도 표시해 놓으세요. 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엔 했어요. 중3은. 이제 바뀌어서는 고등학생만 하고 고등학교도 조금만 해라 이러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을 해야 돼요. 하던 걸 안 하는 거니까. 그럼 요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배울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고등학교도 안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고등학생은 하는데 중학생이 안 하는 거예요. 중3이 했었는데 중3도 안 한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을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듣게 보면은 이런 거 하나 지키지 않아요. 막 다 가르쳐주고, 막 공식만 다 가르쳐주고,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점화식이나 이런 걸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 문제 풀 때 주관식 문제는 일일이 균합적으로 다 이렇게 나열을 해가면서 일반항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그게 귀찮아서 그런지 어쩐지 우리 아주 옛날 고려짝에 배운 점화식을 외우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문자화식도 이제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영역으로 가서 함수는 워낙 중요한 거라 출제가 여기 영역이 출제된 게 아니라 함수에 대한 자체가 출제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함수 영역을 보시면 변화하는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의 대응과 종속의 의미를 포함하며 그러니까 중학교에서의 얘기랑 고등학교랑 살짝쿵 다르니까 정확히 구별을 해놔야 돼요. 그래프는 함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이다. 이제 이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늘 이제 일상생활에서를 강조하는 교육 과정인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좌표평면하고 기초적인 그래프가 있죠. 1학년이에요. 1번이 1학년인데 거기에 그 밑에 정비례 반비례도 밑줄을 쳐놓으세요. 정비례 반비례. 이제 이게 2009에서는 초등학생이 정비례 반비례를 배웠다고요. 근데 올라왔어요. 이제 2015에서는. 어렵다 이래가지고 올라오면서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그래프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비례 반비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강조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알아둬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2번, 3번 1차 함수라는 거 기울기 정도 나오는 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중3에 가서 2차 함수를 배워요. 중3에 가서. 그러니까 중3이 고1하고 좀 많이 비슷하긴 해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거기 학습 요소 나오는 거를 이제 잘 살펴보시고 뭐 X 절편, Y 절편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뭐 1, 2, 3, 4분면, 4분면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포물선, 축 이런 말 다 중3한테 다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헷갈리실까 봐. 혹시 고1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 안 되니까 다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교수학습 유의사항은 또 유독 중요해요. 뭐 당장 올해 작년 11월 25일은 안 나왔지만 이건 뭐 엄청 중요한 거로 그 전에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논수령에서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시고 이렇게 다 기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실생활 좌표가 사용되는 예를 통해서 중학교 1학년들한테 하겠죠. 실생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는 증가, 감소와 주기적 변화 등을 쉽게 파악한다. 다양한 상황을 일상 언어표 그래프식으로 나타낸다. 그 점 두 번째, 세 번째도 또 연결을 해서요. 그게 이제 재작년이 되어버린 거죠. 예, 이제 2017학년도 문제 나왔죠. 예. 그거 쭉 연결을 해서 2017학년도 문제에서는 그게 그 논수령이 나왔죠.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논수령에서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에 근거해서 두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 스타일을 쓰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 증가와 감소 주기적 변화 등 이렇게 계략적인 걸 살펴보냐 또 다양한 걸 이렇게 그래프 다양한 상황 일상 언어를 표현해가지고 뭐 이렇게 점 찍어가면서 막 모는 중에 막 디테일하게 그래프 그리냐 양적 접근 질적 접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중요한 건 그거 이제 거기에다가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출제된 거는 또 될 확률도 있지만 당장 되지는 않으니까 뭐 작년에 나온 게 올해 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또 이제 한 3, 4년 뒤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런 거고 해요. 그러니까 연도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그 2017학년도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속력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점에 보면 함수의 정의 중학교에서 말하는 그 다음 쪽으로 가서 첫 번째 점 함수의 개념은 다양한 상황에서 한 양의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도입한다. 이것도 이걸 쓰는 자체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저기 뭐야 이 서답형 아닐 때도 함수의 개념이냐 뭐 함수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는 워낙 중요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당장엔 또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건 또 이제 그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는 거는 뭐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고 함수 그래프라는 거가 함수의 그래프 이 말 있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데 그 학습 요소에 없어요. 예. 그래프는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용어를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왜 이랬냐면 이거는요 학생들 중학교 1학년 애들은요 함수가 뭐야 그러면 그래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는 함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인데 중1 애들은 야 함수가 뭐야 그럼 그래프인데요 이래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할 때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뭐 1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막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거는 빼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해야만 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기억하면 안 까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유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잡한 거 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이유가 오로지 하나. 선생님들 출제를 어렵게 내지 마라. 그 소리로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기하는 이제 주변의 형태 여러 가지 평면 입체 그런 거에 대한 걸 배우는 게 중학교 기하인데 말하자면 이제 어떤 종합적인 기하죠. 중학교 기하가 해석적인 기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기하라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죠. 1, 2, 3, 4번이. 그래서 보시면 뭐 점선면, 각평, 동의각, 억각, 뭐 작도, 합동, 뭐 다각형, 성질, 부채꼴, 뭐 다면체, 회전체, 건널비 뭐 이런 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이거 제일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엄청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작도 부분에 가서도 헷갈리시지 말고 어마어마한 걸 작도했어요. 예전에는요. 2007차 이럴 때는. 근데 2009부터 줄어가지고 삼각형 합동 정도만 작도해요. 뭐 옛날에 컴퍼스 뭐 이런 거 가져와서 막 작도 엄청 복잡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 그러니까는 5, 6, 7 피타고라스 정리까지가 이제 중학교 2학년.
피타고라스까지가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피타고라스가 중학교 2학년으로 간 거의 이유는 큰 이유는 없어요. 가장 궁극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교육 개편을 한 게 그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갔다고 보면 돼요. 신론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진짜 그걸 따라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학교 3학년 때 옛날처럼 처음에 배우면 곱셈 공식이랑 이런 거 다 배운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배우면 누가 봐도 그 피타고라스 성질이 성립하는 걸 정당화시킬 때 자꾸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식을 풀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다 좀 집어넣어서 좀 그렇지 않은 걸 학생들에게 맛보이게 하겠다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자체도 사실 그렇게 수식으로만 가지 말고 어떤 뭐 직관적인 거부터 시작을 해서 공학적 도구를 써도 되고 뭐 정말 쉽게 말하면 종이를 접어도 되고 이렇게 어떤 정당화의 표현을 좀 낮춰보자 이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명시하는 이유.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사람들이 이걸 왜 바꿨냐면 뭐 전체적인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바꿨어라고 명시하는 이유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삼각비 원이 지금 중3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의 성질의 원주각에 대한 그 장황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올해 또 여기도 있지만 논술형 문제에서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겉으로만 살짝 보면 우선 뭐 이 수업 상황을 원주각 이런 성질을 지도하는 상황이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언제 출제가 됐고 막 이걸 뜯어봐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찢어서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구나.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고 이 원의 성질은 2009 개정으로 올 때 막 어마어마하게 줄였어요. 다 막 없애고 줄이고 그런 다음에 2015로 올 때도 또 줄여가지고 원주각 성질의 활용이다 이런 거 있는 건 다 빼버렸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원주각 성질만 이해한다까지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학습 요소도 잘 나중에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교점, 교선, 뭐 꼬인 위치, 뭐 교각, 억각, 동의각, 평각, 직각, 수선의 발, 뭐 작도 이런 용어들 우리가 다 아는 용어인데 도대체 어느 선까지가 중학교까지나 이거를 우리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각불대, 외접원, 외접, 내접원, 내접원, 뭐 이게 중선, 무게 중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잘 다뤄봐야 돼요. 왜냐면 되게 웃긴 게 막 여기 뭐 대변, 대각, 뭐 이런 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도형의 대응이라는 말, 도형이 서로 대응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다시피 중선, 뭐 무게 중심 이런 말 어려운 말 다 쓰면서도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접선의 길이 이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뭐 그런 말들이 다 빠졌어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 기호 보시면 그 평행 기호, 뭐 수직 기호, 합동 기호, 부채꼴 기호, 막 파이 보이시죠? 예. 닮음 기호 이런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까지. 예. 그런 거 잘 보시고요. 예.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삼각비 가르칠 때 코시컨트, 시컨트 이런 거는 이과에서만 배우는 건데 그거 헷갈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중학교 때 배우지도 않을 뿐더러 고등학교도 이과만 사용하는 게 역수니까.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거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1번, 그러니까 점선면 각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대신에 또 삼각형, 합동이 삼각형을 작도하는 건 삼각형만 딱 작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 성질에서도 내각, 외각 크기의 합, 대각선의 개수 이게 막 엄청 줄은 거예요. 다른 건 많이 지도 안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회전체도 단면 모양 같은 걸 회전체 성질 이해하는 선에서만 하고 사각형 같은 것도 대각선에 관한 성질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닮음, 합동 이런 것도 너무 어려워하니까 공학적 도구 같은 걸 써서 하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은 직관적으로 한다. 이제 거기까지가 말하는 중2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삼각비 사이의 관계나 저기 예각을 넘어가는 삼각비의 값 90도 넘어가는 건 안 하고 그 다음에 원과 비례 관한 성질도 없어져서 안 하고 뭐 다 그런 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점의 두 번째 보시면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활동 관찰 실험을 통해 확인하거나 사례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 유사성에 근거하여 추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확인 동글뱅이 1,000원씩이에요. 확인, 설명, 그 다음에 유사성 근거에서 추론, 어떤 유추의 개념이겠죠. 추론, 동글뱅이, 논증은 당연히 연역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연역적으로 논증 전에는 다 거의 어떤 그 직관적이고 균합적인 얘기죠. 뭐 활동을 시키고 뭐 설명을 하고 유추를 하고 이러는 게, 그러면서 연역적인 것까지 해서 다양한 정당화 방법을 학생 수준에 맞게 활용을 한다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다못해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도 일단 우선 종이를 접든 뭐 컴퓨터 화면을 보든 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의 균합적인 추론을 많이 강조하겠다는 거죠. 직관적 균합적인 추론을 많이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주장이 이게 나오면은, 이건 이제 또 재작년이 됐죠. 그 논술 문제에서 재작년에는 함수가 나왔고, 재작년에 이제 기하 증명하는 정당화 방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하 영역에 지금 여기 이 유의사항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요걸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그냥 밑으로 쓸까요? 예. 형식적 정당화를 시킬 것이냐, 이제 이거죠, 이거. 예. 그러니까 이 경험적 정당화가 정말 쉽게 말하면 종이 접는 거, 막 이렇게 해보는 거. 예. 그러니까는 추론으로 가면 이제 약간 귀납 추론으로 가겠죠. 예. 귀납 추론으로. 이제 형식적 정당화면 이제 연역 추론으로 가겠죠. 조금 어려운 증명. 예. 중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이 혼자 스스로 증명을 못해도 교사 도움으로 좀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자체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솔직히 이 별책 하나에 답이 다 있어요. 예. 별책 하나 안에. 이 안에 다 뜯어보면 지금 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2009 교육과정을 세련되게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한 게 2015거든요. 그러니까 2009에서도 이런 말은 늘 했지만,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동글뱅이 친 게 그거예요. 뭐 시각적인 활동, 종이 접고 이런 걸 확인을 하든, 뭐 설명을 하든, 서로 친구끼리 설명을 하든, 유추를 하든, 이런 어떤 경험적 정당화와 형식적 정당화, 귀납 추론, 연역 추론을 동시에 학생들에게 이제 할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단 사실은 동시에 개념이 뭐 말하자면 피타고라스야. 그러면 중학교 2학년에 좀 애들이 수준이 어려워. 그럼 그 애들한테는 경험적 정당화만 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3으로 올라가서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가 언급될 때 연역적인 정당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묻자듯이 끊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출제도 그래서 거기 보고 다 내는 거라서 이제 그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평가 방법에서는 뭐 복잡한 거 다루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중학생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 기호 사용, 복잡한 형식 논리 규칙을 이용하는 연역적 정당화의 문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중학생들한테 그 증명, 쉽게 말하면 이거는 좀 가급적 삼가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애들한테 옛날처럼 증명을 해라. 막 시험 문제 출제해. 이런 건 안 하지만 교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는 거니까 막 절대 안 다뤄?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걸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마지막 영역을 볼게요. 확률 통계 영역에서 이제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게,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확률 통계 영역을 제일 싫어한대요. 통계 조사를 해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실과 연관된 확률 통계 교육시켜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확률, 그리고 그런 거를 정리 해석하는 통계,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게 확률 통계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1번이 지금 1학년, 거기 보시다시피 줄기와 입그림 이런 거 하는 거고, 뭐 상대 도수 이런 말들이 벌써 중1에 다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에 가서는 사실은 이제 확률을 배우죠. 경우의 수 세는 거를 좀 처음 배워보고, 중학교 3학년에 가서 이제 또 대표값 산포도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확률 자체로는 출제가 굵직굵직하게 많이 됐었어요. 예. 그거 이제 2014학년도에 처음에는 하도 확률 문제를 논술형으로, 지금하고 약간 형식은 다르지만 크게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대표값 3표도 이런 거는 2차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고, 그것도 제가 돼버린 거죠. 재작년이 돼버린 거죠. 뭐 그렇고. 여튼 이제 요런 상황이 돼서 여기는, 거기 지금 학습 요소에서요. 예. 뭐 별량, 줄기, 잎, 계급의 크기, 이런 거 있죠. 도수,
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수, 분포표 뭐 이런 거, 히스토그램, 뭐 상대 도수, 사건 확률, 중앙값, 채빈값, 대표값, 산포도, 편차, 분산, 표준편차, 산점도, 상관관계 막 이런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거의 중학교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좀 헷갈리지 말게 계급의 크기 이런 거 다 있으면서 계급 값은 또 빠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학생들이 또 혼란을 준다고. 계급이랑 계급값으로 혼란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값, 채빈값, 대표값이 있잖아요. 근데 계급값이 또 그거랑도 헷갈리고 결국은 거기서 뺀 건 학생들이 어려움을 막 호소하는 것들을 많이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유는 알아두시고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기억을 하라는 거죠. 계급값이 빠져서 그 말은 써도 돼요. 교수학상에 그 밑에도 나와 있죠. 교수학상에는 그 용어는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 이 말도 빠졌어요. 경우의 수 용어도. 다 헷갈릴까 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뭐 수집, 다양한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해라, 뭐 설명해보게 하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이런 확률 통계 자체도 자료를 표 그래프로 정리하는 거 되게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류 찾는 것도 강조하고 틀린 부분을 오류 찾는 것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 네 번째,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다루고 필요성, 유효성을 인식하게 한다. 그 전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예. 서답형 전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확률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구한 상대 도수로서의 의미와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의 의미를 연결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우의 수의 비율로 확률을 다룰 때는 발생 가능성 동등. 그거 연결해 놓으시고 그것도 2013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그게 출제가 된 거예요. 유의사항 중에서. 예.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푸는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언제 무슨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정리할 때 이게 거기 딱 묶어서 2013년에 출제됐어요. 이걸 써놓으셔야 나중에 이걸 또 볼 때 이건 출제됐던 거야. 출제됐던 거니까 진짜 중요한데 2014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15, 16 꽤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아까 같이 2017년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건 써놓으면 그건 사실 내년에는 안 나온다고요. 진짜로. 또 내기는 힘들어요. 근데 뭐 알아둬도 되지만 그러니까 2014, 15에 나왔던 건 나올 확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나왔던 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두 개는 그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도 보시면 뭐 대표값 상황 유용한 자료가 된 토론시키고 토론 그 다음에 공학적 도구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계급값 경우의 수 용어는 교수학습에서만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중2에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하면서도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 보시면 순열 조합 이런 걸 이제 중2한테 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자기 편하려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순열 조합 이런 기호로 연산하면 빠를 때가 있잖아요. 그걸 진짜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애들에게도 그냥 조금 애가 좀 잘하는 것 같다 하면 넙죽넙죽 가르쳐 버리더라고요. 뭐 그런 거 그거를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는 다 이렇게 어떤 조심해야 될 매뉴얼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료의 수집, 정리, 해석, 평가할 때 과정 중심 평가를 한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확률 통계뿐만이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독 확률 통계 그 영역 안에서 중학교 확률 통계 영역 안에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다 뭐 하지 마라 막 이러다가 여기서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왜 표시를 해놓으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출제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이 요것이 출제될 확률이 있다는 거니까 잘 봐두시고요. 이걸 맥을 안 끊으려고 하다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좀 쉬었다가 이제 그 교수학습 방법 방향 그거 할게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좀 쉬었다가 할게요.